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3단원 배웠던 내용을 어, 새로 4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이게 저도 수업을 하면서 이게 순간순간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그 말을 제가 잘못 하는 경우도 있었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3단원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간략한 가정을 하였고, 어, 어떤 일종의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단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재화, 즉 고기와 감자만 있다고 가정하였고, 목축업자인 루비와 농부인 프랭크 두 사람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와 프랭크 모두 다 두 가지 물건, 그러니까 고기와 감자를 모두 다 원한다, 먹기를 원한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루비가 고기만 생산을 하고 프랭크가 감자만 생산을 한다. 그러면 뭐 런 식으로 하고 나서도 나중에 교환을 통해서 둘이 원하는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루비와 프랭크가 모두가 다 어, 고기와 감자 생산을 하고 어,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것, 각자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빨리, 더 적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중에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몰빵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산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이득이 커지고, 우리가 배웠던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 프론티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 프론티어가 밖으로 쉬프트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농부인 프랭크와 목축업자인 루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단원에서는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1온스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프랭크는 60분이 필요한 반면, 감자를 1온스를 생산을 하려면 15분이 필요합니다. 루비의 경우에는 고기 1온스 생산하기 위해서 20분이 필요하고 감자 1온스 생산하기 위해서 10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랭크와 루비 모두가 다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프랭크가 만약에 하루 8시간을 온종일 고기 생산하는 데만 쏟는다면 프랭크는 하루에 8온스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8시간을 온종일 다 감자 생산하는 데 쓴다면 최종적으로는 32온수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루비는 하루 8시간을 다 고기 생산에 쓰면 24온스의 고기를 얻을 수 있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48온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번과 C번 프론티어, 프로덕션 파시빌리티 프론티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프랭크가 하루 8시간을 고기에만 생산하는 경우 혹은 감자만 생산하는 경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고, 루비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다 고기만 생산하는 경우와 감자를 생산하는 경우를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이 중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4시간을 프랭크도 루비도 4시간을 고기 생산, 4시간을 포테이토 생산, 그 다음에 루비도 4시간 고기 생산, 4시간 감자 생산 이렇게 시간을 각각 반씩 나눠서 쓰고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랭크의 경우에는 요 점 A 만큼의 4,16 만큼의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루비의 경우에는 여기 12, 거꾸로 네 12,24 혹은 24,12 네,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랭크는 감자를 기르는데 더 집중을 하기로 하고 루비는 상대적으로 소를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5온스의 고기는 15온스의 감자로 교환할 수 있다. 즉 1온스의 고기는 3온스의 감자와 가치가 같다라고 이 둘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그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4시간 반씩을 고기와 감자 생산을 하기로 했을 경우 아까처럼 이렇게 4,16, 12,24 만큼의 감자와 고기를 각각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 과정에서 프랭크는 감자를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기로 하고 루비는 상대적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총 32온스의 감자를 생산을 하고 루비는 18온스의 고기와 12온스의 감자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나 루비 모두 다 감자나 고기를 다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자만 생산한 프랭크는 이 중에서 포테이토 15온즈를 루비한테 주고 그 대가로 고기 5온스를 얻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루비의 입장에서는 프랭크로부터 15온스의 감자를 받고 5온스만큼의 고기를 줬죠. 이렇게 하면 이전 최초의 상태보다 프랭크든 루비든 모두 다 더 많은 고기와 감자를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그래프에서 프랭크는 요렇게 생산을 했고 루비는 요렇게 생산을 한 후에 프랭크와 루비가 서로 교환을 했죠. 그랬더니 프랭크는 최종적으로 요 A 스타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자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루비는 요 B 스타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자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전에 이 프로덕션 이 프론티어보다 바깥쪽으로 쉬프트해서 더 많은 고기와 감자를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프랭크와 루비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루비가 감자 생산이든 소를 기르는 데든 모두가 다 절대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기를 생산하는데 루비는 20분이면 되는데 프랭크는 60분이나 필요합니다. 즉 고기 생산은 루비가 더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자 생산을 하려면 루비는 10분이 필요한데 프랭크는 15분이나 필요합니다. 즉 루비의 경우 역시 감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루비가 더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absolute advantage, 즉 절대 우위, 루비가 모든 경우에 다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비가 모두 다 생산을 하고 프랭크는 가만히 노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최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뭐 때문에?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comparative advantag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opportunity cost를 먼저 계산을 봐야 했었죠. 그래서 프랭크의 경우는 1온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0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1온스의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5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은 4온스의 감자, 또 감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1온스 감자의 기회비용은 고기 4분의 1온스가 된 것이고, 루비의 경우 우리 문제에서 가정을 하기를 1온스의 고기 생산하기 위해서 20분이 필요하고 1온스의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 10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루비의 경우 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은 감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자 2온스가 되는 것이고, 감자 입장에서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온스만큼의 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 1번과 같이 될 것이고요. 미트의 경우에 더 싸게, 그러니까 더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더 작은 쪽은 루비, 그리고 포테이토의 경우 또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더 작은 쪽은 요 프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상대적으로 감자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루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싼 값에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우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은 opportunity cost가 낮은 물건을 집중하는 것이 comparative advantage였고, 그 원칙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opportunity cost가 더 작은, 상대방보다 더 작은 쪽의 물건을 생산한 후 교환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앞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모든 물건에 다 절대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건에 다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물건에 한 물건에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물건을 더 싸게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앞에 표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opportunity cost는 이렇게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mparative advantage에 근거해서 specialization 그리고 trade를 하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파이가 커진다. 이것을 더 쉽게 말을 하면 모두가 더 이전보다 좋은 경제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어.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랭크의 원래 거를 말을 하면 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이 감자 4온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셜라이제이션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고기 1온스당 감자 3온스를 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더 싼 고기를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루비의 입장에서도 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2분의 1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페셜라이제이션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감자 1온스와 고기 3분의 1온스를 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듯이 프랭크와 루비 모두에게 이득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랭크는 더 싸게 고기를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루비는 더 싸게 감자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 때문에 specialization 그리고 trade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할 때 그러면 도대체 교환 비율, 거래 대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opportunity cost의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비율로 교환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그냥 우선 1보다 작은 숫자로 하자면 opportunity cost가 4분의 1과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인 3분의 1을 우리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교환 비율로 주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3.3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레나라는 테니스 선수는 그녀의 집 마당에 있는 잔디를 2시간 안에 다 깎을 수 있고 혹은 이 2시간 동안 TV 광고에 출연하면 3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레스트 검프는 동일한 세레나 집에 있는 잔디를 깎으려면 4시간이 걸리고 이 4시간 동안 혹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 50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레나가 지금 보시면 더 짧은 시간에 잔디도 깎고 또 2시간 동안 3만 달러면 4시간이면 6만 달러니까 수입을 얻는 데 있어서도 더 우위가 있는 절대 우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레나가 잔디도 깎고 TV 광고에도 출연을 하고 반대로 포레스트 검프는 가만히 노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레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깎는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세레나한테 잔디 깎는 것의 기회비용은 3만 달러이지만 포레스트 검프에게 잔디 깎는 것의 기회비용은 총 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더 작은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세레나는 이렇게 TV 커머셜에 출연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포레스트 검프는 상대적으로 잔디를 깎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국가들 간에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이 3단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아무리 미국이 모든 물건을 만약에 다 잘 생산하는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즉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집중하고 또 다른 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엑스포트,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가 더 싸게 잘 만들면 이렇게 임포트, 수입으로 해서 수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음식을 만드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2톤의 음식 그리고 음식으로 말하면 자동차 2분의 1대였고 일본한테는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이 1톤의 푸드 기준으로 말을 해도 여기는 1대1이니까 자동차 한 대가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parative advantage 배웠던 것에서처럼 더 기회비용이 작은 것에 집중을 하고
생산을 해서 교환을 하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opportunity cost, 자동차의 opportunity cost를 따져보고 또 food의 opportunity cost를 따져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농산물, 음식을 생산하는 것에 더 강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에 더 강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가 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중에 교환하는 것을 교역을 통해서 더 이전보다 많은 푸드와 카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Ask the Expert라는 코너를 통해서 실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100%의 경제학자가 다 동의를 하였고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는 96%의 경제학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진술의 경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경쟁 위치에 있는, 즉 중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이나 가구와 같이 다소 노동력이 더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왜 그러냐면 미국보다는 아직 중국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중국은 클로딩이나 퍼니처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나중에 교환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좋을 텐데 근데 현실에서 살펴보면 그렇다면 미국에서 클로딩과 퍼니처를 만드는 사람과 산업은 그냥 죽으란 소리냐 또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 현실에서는 정부가 이제 다른 나라 대비 비교 우위가 적은 산업을 뭐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뭐 보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교 우위에 없는 그러니까 열세인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진술의 96%의 경제학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단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고 이렇게 3단원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 1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칙 5번 자유거래를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이롭다라는 것이 맞는 것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3단원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았고 우리는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